안녕하십니까. 네, 올보르 대학교 파견 갔다 온 김종모라고 합니다. 연구 목표는 이렇게 있었긴 한데 결국 한번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걸 한번 이참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기존으로 이렇게 플랜은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기존에 또 좀 딜레이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슈퍼바이저가 이런 것 좀 해봐라 해서 좀 추가된 것이어서 많이 딜레이돼서 좀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연구 과제하고 그 다음에 현지 생활 발표한 뒤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게 지금 로봇인데 이게 3년 전에 학사분들이 했었던 거라서 창고에 있어가지고 이게 선과 이런 게 많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제가 선을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여 본 결과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그 모터에 이상이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모터 출처는 중국 거고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중국 오기가 한 3달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국내 멘토한테 말해서 그럼 모터를 아예 제어를 해버리자 했더니 제가 해야 될 일과 그게 7개월 만에 끝낼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서 그냥 새로 사자 해서 주문했었습니다. 주문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니 뭐를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제 뒤에서 하시는 분이 받게 돼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완성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없어서 CAD로 새로 만들었고요. 이것을 이제 현재 이거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위봇이라는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우선 저는 모바일 로봇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건지를 기구학 통해서 했고 원래 제가 했던 건 로봇팔이었기 때문에 그 매틀랩으로 응용 경쟁했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모바일 로봇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구학하고 그 다음에 보셨겠지만 제가 원래 스크류 티오리로 이걸 했어서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로봇팔 하시는 분한테 그걸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위봇이라는 시뮬레이션 환경인데 이쪽은 새로 그 안에서 피직스를 다 설정을 해서 해야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다 했었고요. 사실 여러 선택 과정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제보가 있죠. 근데 가제보는 좀 강화학습하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나서 그러면 그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무주코나 위봇이 2개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무주코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무주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게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3개 컴퓨터에서 무주코가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봇을 선택했고 위봇의 단점은 그러니까 로스를 사용하면은 기존 패키지를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위봇에서는 제가 모든 센서들을 다 코드를 작성해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가제보 안 하고 무조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위봇을 했습니다. 이게 위봇에서 이제 제가 강화학습할 때 썼던 거고요. 이제 슈퍼바이저를 두고 로봇에서는 리워드 주면서 이제 얘가 점점 트레이닝 할수록 이제 성과를 계속 올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서 PPO1을 쓴 이유는 논문을 읽어보니까 가장 모든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PPO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PPO를 하면서 여러 개를 비교 분석을 했었는데 하나는 DQM밖에 안 했습니다. DQM은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숫자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고 일단 PPO1이 제일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후에 과정에 이제 다른 걸 넣으면서 이제 더 성과가 높은 거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라이더를 인풋으로 여기서 줬고요. 그 다음 아웃풋을 move direction에서 8방향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1차적 목표는 걔가 골 향해 갈 수 있게끔 되었고요. 이게 이제 미래 할 얘기인데 이제 스타트 포지션에서 골 포지션으로 가면은 저 류알 로봇이 받아서 이제 작업할 수 있게끔 저게 강화학습 아니라 그냥 포인트를 찍어서 가라 하면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강화학습을 넣어서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AU에서는 5G 일명 우리말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모바일 매니퓨레이트 로봇이라는 하나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는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로봇 핸드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이게 프로젝트에 없었던 건데 제가 이게 1년 전에 슈퍼바이저가 유튜브를 보더니 로봇팔이 스스로 문 열고 가는 걸 보고 이걸 하자 해서 저도 일단 뭔지 모르니까 오케이 했는데 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을 했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인식하고 똑같이 모양을 따라 이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로봇 나노 핸드 회사로부터 설계받았고 이제 수정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받았던 고무줄하고 여러 부품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러지고 해서 그냥 고무줄을 근처 새로 그냥 제작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뭐 대략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좀 많이 느리죠. 저도 왜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생활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크로스핏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도 했었는데 이제 세계에서 딱 한 달 이제 대회를 해서 거기 하니까 체육관에서는 36등, 27등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도 대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걸려서 이제 참여는 못하고 이제 연습만 했습니다. 뭐 여기 코리아 보시죠? 다 덴마크 사람인데 저 혼자 한국 동양인 사람입니다. 처음에 많이 무시했습니다. 무게 못 든다고. 근데 무게는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분은 제가 덴마크 있을 때 가장 젊은 친구인데 저랑 띠동갑입니다. 근데 친구 맺었고요. 네. 이 모습은 사실 제 이제 덴마크 친구가 AAU가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AAU의 박사 김하연 박사님 외에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한국말을 사용해 본 적 거의 없고요. 그래서 친구랑 사귀었는데 친구 갑자기 할로윈 준비해야지 해서 알겠다 해서 입고 갔는데 저 혼자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월보르에서 이제 거의 폭설이 내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폭설이 내려서 뭐 버스 끊기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때 간지가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돼서 길도 잘 모르는데 거의 만약에 내가 해외에서 죽는다면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1시간 40분 동안 걸어서 폭설을 뚫고 가서 아마 이거 한국의 뉴스도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케아에 갇혀서 사람들이 못 나온다고. 이때 그냥 집에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무작정 갔고요. 그 다음에 보다시피 동양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제 친구들 이제 사귀어서 했었는데 이분들이 신기한 게 성균관대학교 교환학생 갔다 온 분들이라 집에서 김치를 만들어 먹더라고요. 저도 안 만들어 먹는 김치를.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배고프다고 김치볶음밥 해달라 해서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보르는 이제 1년에 한 번 엄청 큰 페스티벌 같은 걸 합니다. 정말 큰 페스티벌이고요. 그래서 그때 코스튬 입고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저 보시는 그 유모차 같은 게 있는데 저기에다가 모든 양주, 소주, 맥주 다 집어넣어서 저거를 7, 8시간 동안 다 마십니다. 실질적으로 다 마셨고요, 저거를. 이때는 거의 뭐 시작하고 1시간 채 안 돼서 다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이제 코리안 하트라고 제가 알려줘서 이거 제가 알려준 게 아니라 이 교환학생 같은 애들이 알려줘서 한 거고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애들이 굿바이 파티 해준다고 해서 했던. 네, 이대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